12월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전국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이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전에 자다가 12시 한 30분쯤에 연락을 받고 그때 바로 법원에 나와서 이제 한 12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때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다 아니다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뭐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네. 자,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현실감이 없었고 그 당시에 사법부에서 그런 이제 상황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봐도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행정처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심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조차 여기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도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게 아니라 사법행정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란이다,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영장과 관련해서 위법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부를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러 군데 영장이 여러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진작부터 법원 입장 정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이미 개정돼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으니까 법원이 빨리 위법 수사인지 아닌지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시행령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늘렸을 때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미리 좀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 대법원에서도 고쟁점이 계류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재판 중인 상황을 위헌적인 힘으로 눌러서 법원 재판도 다 찍어 누르려고 한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서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도 뭐 분명히 분노는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분노를 법원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그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현행범은 현장 체포가 가능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든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는데 사후에 영장 청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런 형사범의 현장범보다 훨씬 더 위중한 내란 수괴범이에요.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에 입각해 보면 법원에서 중복 신청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법원이 법을 따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로 교통정리해라. 그래서 영장을 기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사를 망치게 된다면 법원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런 이제 비상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사법부가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처장님 예.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했다라면 그 중에 한 군데 내주면 되잖아요. 그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이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제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이 세 군데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런 이제 수사권 이제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재판 절차의 어떤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 특히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궁극적으로 검찰이 행한다 할지라도 공수처에서 이런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영장은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하세요. 예. 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중복 영장 청구 등 이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늘 이번에 지금 발의되는 것처럼 특검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사권의 주체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어도 영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사단이 생겼는데 그럴수록 저희들은 사법부의 판사들이라도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김성훈 의원님이나 또 이제 김영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 일반 수사로 갈 때에는 경찰의 수사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법관들이 특히 영장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소신껏 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 그 형식이나 주체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예측과 다른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현재 이 수사권 문제 때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대법관이나 이런 데서 대법관들이 좀 회의해서 방향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판결하는데 지침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면. 개별 판사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